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 오늘 하루에 같은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3번? 5번? 10번요? 결국 화내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학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얘는 한 번 말해서는 절대 안 들어요, 진짜. 옆집 아이는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네 하고 척척하던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을까요? 선생님, 애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맞아요. 한 번 예쁘게 말해서 아이가 바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 말해서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말해서 바로 네 하고 움직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기질적으로 수능성이 좀 높은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 번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말이 아이에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예요. 두 번째는요, 엄마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엄마가 진짜 행동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가 좀 놀랍죠. 아이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언제 진짜 움직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요. 오늘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5단계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4번째와 5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 3단계를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2단계를 부모가 시행하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한 번 말해도 듣지 않아서 매일 화내는 게 지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매년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맡아왔었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은 학급 규칙을 제가 잠시 교실을 비우고 있을 때에도 지키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세요. 이 반은 1학년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1학년인데도 수업 시간에 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화내면서 규칙을 말한 건 아니에요. 한 번 한 말에도 힘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엄마 말이 아이에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원래 아이들은 자기가 몰입하고 있는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정말로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엄마 목소리는 그냥 배경소리가 되는 거죠. 아이가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던 것에서 주의를 떼어 엄마에게 옮기는 능력이 아직 미숙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덜 발달된 거예요. 특히 4세에서 6세 아이들은요, 놀이에 빠지면 옆에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을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집중하던 것을 끊고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녁 먹어! 장난감 치우라니까! 엄마는 4번 말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된 말은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되자마자 설명부터 하지 않잖아요. 국어책 36쪽. 필요 없는 물건은 가방에 넣어요. 의자를 당겨요. 바른 자세. 박수 3번 시작. 선생님께 집중. 이런 행동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이제 들을 준비를 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서 여러 번 소리치지 마시고 직접 아이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소윤아, 아이가 자기가 하던 것에 너무 빠져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깨를 살짝 두들기거나 아이 시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눈을 맞추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눈이 맞고 엄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그때 짧게 말하세요. 소윤아,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야. 장난감 정리하고 식탁으로 와. 여기서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 엄마가 아까부터 저녁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맨날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지금 움직이는 거냐고. 이렇게 길어지면 핵심 지시는 다 사라지고요. 그냥 듣기 싫다는 기분만 남아요.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해야 할 행동을 한두 문장으로 말하세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이가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하면 좀 더 좋아요. 엄마가 지금 뭐라고 했지?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그리고 뭘 해야지? 장난감 정리하고 식탁 앞으로 가야 돼. 이 어린아이들에겐요, 지시를 리듬처럼 만들어서 반복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장난감 정리하고 나온
나온다. 장난감 정리하고 나온다. 말 자체가 재밌어지면요, 아이 머릿속에 해야 할 행동이 더욱 선명하게 남아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입력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2단계, 즉흥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미리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이 입장이 되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장난감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멀리 부엌에서 외칩니다. 이제 정리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나에게 별다른 손해는 없어요. 첫 번째 말은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말까지도 아직 괜찮아요. 세 번째쯤 목소리에서 엄마가 목소리가 커지고 곧 방으로 쫓아올 것 같은 순간, 그 직전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최대한 오래 하면서도 크게 혼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똑똑한 아이들은 이 구조를 그냥 감각적으로 학습해요. 엄마가 처음 말할 땐 안 움직여도 된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엄마가 직접 올 때 그때 움직여도 된다. 엄마가 진짜 행동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명확한 규칙이에요. 자,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머님이 한참 즐겁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금 나와. 같이 저녁 차리자. 어때요? 저절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아, 이것만 좀 보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즉흥적인 지시는 힘이 약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지시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시간에 갑자기 나를 움직이려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일이 벌어진 뒤마다 지시하지 마시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학원에 다녀와서 엄마가 저녁 차리기 전까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종을 2번 치면 5분 안에 장난감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는 거야. 어른들에게는 저녁이 되면 장난감을 치우고 식탁으로 오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규칙으로 정해야 해?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요, 이 세상 모든 생활 방식이 처음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정확히 가르쳐야 할 행동이에요. 그리고 규칙을 정했다면 신호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의 기분에 따라 목소리가 커지는 신호가 아니라 이 종 2번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종이 2번 울리면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죠. 3단계로 아이가 행동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규칙을 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종 쳤잖아. 당장 끄고 나와. 어머님이 한창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핸드폰 뺏으면서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끄고 나와. 짜증이 확 밀려오지 않으세요? 반대로 어머님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20분 뒤에 출발할 거야. 그럼 지금 보던 부분 마무리하고 우리 나갈 준비할 수 있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고하는 것은 아이에게 마음대로 더 놀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던 것을 끝내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갈 전환 시간을 주는 거죠. 10분 뒤에 저녁 먹을 거야. 이제 5분 남았어. 3분. 남은 시간을 계속 알려주면 아이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전환이 시작돼요. 약속 시간만큼 타이머를 켜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규칙을 설정할 때는 그 아이의 실제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블록 수백 개를 펼쳐놓고 3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하면 이건 규칙이 아니라 실패를 예약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할 양이 많다면 놀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게 하거나 정리 시간을 더 주거나 처음에는 부모가 일부러 함께 정리를 좀 도와줄 수도 있죠. 아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규칙이어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을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미리 알려주고 타이머를 켜도 안 움직여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서 규칙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4단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관련된 불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면 그건 규칙이 아니죠.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언가 불편한 게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불편함은 반드시 이 어긴 규칙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저녁 시간에 늦게 왔다고 너 생일날 사주기로 한 로봇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에 늦은 것
것과 생일 선물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녁이 조금 늦은 것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리던 생일 선물을 못 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은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분노를 느껴요. 이런 별은 규칙을 가르치기보다 부모와 아이의 대립만 키워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너 장난감 처음부터 갖다 버릴 거야! 실제 버리지도 않을 협박을 반복하면 아이는 금방 배우게 돼요. 엄마는 화나면 말은 크게 하지만 실제로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 그 순간 부모의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행동과 관련된 결과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정리하고 식탁에 오기로 한 시간을 10분 넘겼지? 그만큼 내일 장난감 놀이 시작 시간이 10분 늦어질 거야. 핵심은 아이가 이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규칙을 안 지킨다고 자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구나. 결국 지키지 않은 만큼 다른 자유가 줄어드는구나. 이 경험이 쌓여야 아이는 잔소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놀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 규칙에 대한 결과는 미리 알려져 있어야 되고요. 아이가 규칙을 어긴 뒤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애초에 규칙을 정할 때 같이 말해주세요. 종이 울린 뒤 5분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늦어진 시간만큼 그 다음날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야 아이도 선택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5단계는요. 정한 규칙은 습관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반복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2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규칙을 만드는 건 쉬워요. 타이머를 사는 것도 쉽고 예쁜 규칙표를 붙이는 것도 쉽죠. 그런데 부모가 매일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살다 보면 예외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엄마, 오늘은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 놀러 왔잖아요.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엄마, 지금은 할머니 댁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오늘은 엄마도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모든 상황을 똑같이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부모가 미리 정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면 규칙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부모 기분에 따라 바꾸면 안 됩니다. 예외가 생겼다면 부모가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은 엄마가 종을 치는 걸 잊었으니 너 잘못은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5분을 줄게. 사촌이 왔어도 저녁 식사 규칙은 그대로 지킬 거야. 대신 밥을 다 먹은 뒤 20분 더 놀 수 있게 해줄게. 즉 예외조차 이 원칙 안에서 설명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단순히 더 놀고 싶어서 규칙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기분에는 공감하되 규칙은 유지해야 돼요. 오랜만에 사촌 동생 만나니까 더 놀고 싶지. 그래도 지금은 정리하고 식탁에 앉는 시간이야. 장소가 집이든 할머니 댁이든 부모가 적용하기로 정한 규칙은 가능하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 엄마는 한 번 안 돼 라고 말한 건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엄마 비위를 맞춰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아이도 불필요하게 울고 떼쓰며 에너지 낭비할 필요를 못 느끼죠.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엄마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집요한 일관성이에요. 그게 단호함이고요. 매일 흔들리고 폭발하는 부모가 아니라 조용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부모. 그런 부모 앞에서 아이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이 5가지를 아이에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아이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우리 아이와 내가 꾸준히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아이에게는 전환 시간이 3분이면 충분한지 아니면 10분이 필요한지, 어떤 불편함이 이 아이에게 억울함만 만들지는 않으면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규칙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규칙을 만든 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한꺼번에 아이의 생활을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행동만 정해보세요. 아침에 옷 입기, 장난감 정리하기, 식탁에 앉기, 게임 스스로 끄기, 이런 것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같은 신호, 같은 시간,
같은 결과를 루틴으로 만들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전국의 많은 어머님, 아버님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 정말 힘들죠? 이 외에도 힘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아이가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 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